하나 둘 셋.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킴입니다. 김동익이에요. 좀 잘리네요. 오늘 두 번째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왔는데, 매너다리 보이시죠? 정장을 쫙 빼입고 왔는데 정장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중에는 정장은 어떨까, 어떻게 입으면 좋을까, 코디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콘텐츠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앉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야. 저번 영상에서는 썸에서 이제 연애까지에 대한 중국 문화는 어떨까, 이런 컨텐츠로 찾아뵀었는데, 이제는 연애에서 결혼까지 중국 문화랑 한국 문화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중국어 뭐였지? 외도 짠!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쉬. 자, 그러면 저번 편에 이어서 중국인 준하 형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편에 이어서 우리가 다시 만났는데, 머리 스타일은 아직까지 그 가닥으로 동방신기 스타일과 오늘 코트에 이제 주윤발. 주윤발. 자, 미스터킴 구독자들한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大家好，我叫郑俊华，来自中国吉林省。 동영이는 저희 대학교 동기고요. 옆에는 우리 잘생긴 동영이는 대학 동기이고요. 했으니까 좀 두 번째로 나왔는데도 좀 이런 걸 좀 한국어로. 자, 시작. 뭘? 안녕하세요, 정준하입니다. 이번 또 두 번째 영상에 나오게 되는데, 진심으로 동영이한테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채널에 나오는데 저한테 감사해요.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중국에 계신 우리 엄마 아빠 많이 사랑하고, 동영이 유튜브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코트 이제 벗으실 거예요? 네. 몸이 좋아요, 준하 형이. 여러분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둘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반말이 나올 수 있는 점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번 편에서는 우리가 썸에서 연애까지 갔고, 그치. 지금은 이제 연애에서 이제 결혼까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결혼 생각은 요즘 좀 있으세요? 하고 싶죠. 근데 없어서 그러지. 근데 형은 이제 중국 사람이랑 결국 결혼을 하고 싶어, 아니면 한국 사람이랑 하고 싶어? 그건 다 괜찮아요. 국적은 상관없고 가치관? 그건 있는 것 같아. 한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한국 문화에 많이 젖어들어서 중국 분을 만나면 과연 어떤 에피소드들이 이제 나올까 그러면 궁금하긴 해. 궁금하네. 사실 제가 본 것도 중국인이랑 연애하는 걸 못 보고, 근데 내가 솔직히 얘기해줄게. 3, 2, 1. 나 중국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 진짜요? 응. 자, 아무튼 자, 이제 컨텐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형이 중국인일지언정 대륙이 너무 이제 크다 보니까 그쵸. 중국인마다 또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고, 문화가 또 다를 수가 있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중국인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 문화가 어떤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점, 다 정말 다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좀 양해 부탁드리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볼 질문은, 근데 중국에서는 연락 방법을 어떤 식으로 좀 해? 연락 패턴이라든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단 연애를 시작하면은 위챗을 하게 되겠지?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카카오톡 위챗으로 뭐 결제도 하고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데, 중국 여성들이 한국 여성에 비해서 주관적인 입장이니까 집착이 강한 편이야. 중국. 그치. 연락을 뭐 예를 들면 1시간 안에 무조건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중국은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결혼 전제하에서 만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락을 좀 강요하는 편이지. 그치. 예를 들면은 오늘 여기 촬영이 있었어. 아까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잖아. 다 계속. 그치. 연락을 해야지. 일 때문에 그렇게 못할 수가 있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네? 이 3시간이 넘어가면?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크게? 그치.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지만. 일적인 거를 좀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치.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건 뭐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 내가 되게 궁금한 건, 위챗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왜 위챗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사람들한테 한번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모든 게 이제 위챗으로 결제를 하고, 뭐 송금을 하고, 뭐 SNS도 위챗에 있고, 모든 거를 거의 다 위챗으로 하면 된다고 봐요. 거지들도 이제 위챗으로 QR코드로 이제 국어를 하니까. 진짜? 그치. 거지들도? 야, 이게 신기하네. 우리나라랑 다르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길거리 음식들, 기념품 이런 거 파는 것들도 다 위챗. 한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음성보다는 이제 카톡으로 따뜻하게 보내고 이러는데, 왜 중국인들은 음성으로 위챗으로 보내는지. 아주 간단해. 왜냐면은 카카오톡은 이제 타자 기능이 먼저 나오잖아. 근데 위챗은 타자 할 수도 있고, 음성을 그냥 호출기 형식으로 그냥 누르고 말하고, 이게 가능하니까 그걸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지. 중국어가 치기가 어려워?
아 그건 아니야. 타자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편하고 그치, 습관화가 그치. 되어 있는 그치, 거야? 그치, 보편적인 그치. 사람들이 이 음성 메시지를 많이 쓰니까? 그치. 오케이. 한국에서는 되게 자기야라는 명칭을 좀 많이 쓰잖아. 중국에서는 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애칭 같은 게 있을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친아이다, 사랑스러운 것, 러버, 러공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연인 관계다 별명을 좀 붙여. 예를 들어서 네가 신발을 자주 이제 갈아 신는 편이야. 하루에 막 한 2번씩. 그러면은 너 보고 이제 신발꾸러기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서 중국어로 얘기했을 때 신발 꾸러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꾸러기는 내가 초등학교 때 야후 꾸러기라는 게 있었거든. 야후? 꾸러기라는 말을 되게 오랜만에 들어. 별명을 많이 붙여. 그리고 그 별명 앞에다 아자를 붙여.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는 이제 동영아 이렇게 부르잖아. 그럼 중국어로는 뭐 아동, 아영. 그 뒤에 반대로 아준아. 아니 준하는 이제 아준아 붙이라며. 아화 이렇게 불러야지. 아화. 보통 그렇게 불러. 자기야보다는 별명을 붙이거나. 그치. 요즘은 그런 것들이 보편화됐어. 예를 들어서 고객한테도 그러고 일할 때 또 어떤 분들은 막 자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그러니까 이제 연인들끼리는 이제 별명을 붙이는 거지. 오히려. 오케이. 또 그런 또 다른 좀 점이 있고, 연애 부분에 대해 있어서 크게 이제 데이트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서울에 왔을 때 남산타워를 되게 대표적으로 좀 많이 가잖아. 그런 것처럼 좀 중국의 좀 대표 명소 같은 데가 있을까? 너무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냥 뭐 상해, 동방명주. 거기도 뭐 되게 야경이라든지 이런 좋은 데가 많겠다. 상해는. 이쁘지. 그리고 이제 홍콩. 있는 애들은. 그치. 없는 사람들은 못 갈 거 아니야. 아니 모아서 가지. 누구나 열심히 산다면 한 번쯤은 이제 계획해서 갈 수 있을 만한 금액? 그리고 연애 때 계산 같은 거, 데이트 통장이라든지 중국은 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내가 알기로는 없어. 데이트 통장. 친구들한테도 물었는데 안 한다고 들었어. 예를 들어서 홍콩 여행 간다 하면은 이제 따로따로 돈을 모아서 같이. 하펜. 그치. 데이트할 때 비용을 한다. 그거는 초반에는 거의 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 오래가는 커플들은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자기들만의 이제 그게 있겠지? 그러면 스킨십. 왜냐면 되게 이게 좀 다를 것 같았어. 바로 옆에 있는 이웃 나라긴 한데, 한국에서는 사실 막 요즘 많이 되게 개방적으로 연애를 하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뭐 뽀뽀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에서 스킨십은 좀 어떻게? 중국 스킨십은 한국 기준으로 따졌을 때 너무 개방적이고. 형이 봤던 한국의 커플들을 봤을 때. 그치. 심지어 지하철에서 가끔씩 스킨십 하는 애들 보면은 저 정도면 호텔 가야 되지 않나. 납득이 스타일로. 손과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진짜요? 그래서 이거 저 정도면 돈이 없어서 여기서 일하고 있나. 좀 노골적이구나. 그치. 근데 신경 잘 안 써? 눈살 찌푸리지. 근데 타인의 어떤 시선을 잘 신경 안 쓰지. 좀 더 어린 친구들, 혈기왕성한 친구들을 봤을 때 그렇다 이거지. 중국 좀 리스펙트. 리스펙트가 그 중국어로 존중. 존중. 자, 중국 존중. 존중. 형은 이제 중국의 그런 문화를 알고 있잖아. 그럼 이제 한국 사람이랑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 스킨십을 했어? 기억이 잘 안 나. 뭘 기억이 안 나. 나는 형이 연애를 했을 때 막 그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 본 적은 없어. 우리 이제 데이트를 밖에 나가서 했을 때 중국식으로 했냐 한국식으로 했냐? 사람이 없으면은 중국식. 그치. 그냥 형도 한국에 지금 되어 있는 거네, 마인드가. 왜? 사람이 없으면 중국식이고. 당연하지. 사람들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식이지. 이 형도 지금 한국 문화에 너무 적응이 되어 있는 거야. 나고 가볼게. 남 여사친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범위를 허용을 어디까지 해주는지가 되게 궁금한 거야. 스킨십을? 아니, 남 여사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로 술 먹고 이런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형이 생각하는 중국인 입장에서 거기에 허용 범위는 어디까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대중적인 중국에는 결혼 전제하에서 만남을 가지게 된다면 남사친 여사친은 없지. 왜냐면은 이제 자기만 바라봐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외동 이런 게 심하니까. 맞아. 그럴 수 있구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고 생각해야 돼. 그걸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형은 그런 문화를 알고 한국 사람 여자랑 연애를 했잖아. 그치? 그랬을 땐 형 이해 범위를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또 개방적인 부분에는 개방적이야. 그 친구를 오히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상관없다. 근데 그럼 형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1대1로 술 먹으러 간다. 오케이? 그치. 연락만 잘 하면? 연락만 잘하면. 연락만 되면? 잘 하면은 근데 갑자기 연락 끊겼다 이러면 이제 형이 화가 날 수 얘기가 있지. 달라지지. 그러니까 근데 중국에서는 아예 허용이 안 된다. 보편적으로 내가 생각했을 형이 때.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거지. 그치. 한국에서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 넌 괜찮아 그러면? 나는 상관없어. 나도 만나고 너도 만나고
다 만나도 상관없다. 나도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친구들 있는데. 근데 형이 아까 말한 대로 연락만 잘 되면 될 거야. 근데 중국에서는 안 된다. 아, 안 되지. 이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친구로 남는 경우가 좀 중국에서 있을까? 잠깐만 먼저 내가 작가한테 한번 물어볼게. 작가 보편적인 이제 주변 친구들 입장에서 헤어지고 솔직히 친구가 안 되잖아. 제 주변은 다 나. 없지. 내 주변에서도 없단 말이지. 진짜 드문 것 같아. 나는 내가 봤을 때 한국에서 그게 1% 되나? 똑같아. 그거는 한국이랑 똑같아. 너 중국도 한국이랑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헤어지자가 형 중국어로 뭐야? 나눌 뿐, 전수, 펀쇼, 펀쇼. 벤쇼. 잡던 손을 이제 놓는다.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별에 대해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별을 얘기해서 텐션이 너무 죽었어. 이제 이번에는 좀 크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형, 이제 일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은 좀 결혼한 나이가 어떻게 돼? 일반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는 19살에서 한 23살? 여자 같은 경우는 20살에서 한 25살? 30살 넘으면은 좀 많이 늦은 느낌? 한국이랑 좀 많이 다른 편이죠. 물론 한국에서도 빨리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뭐 많은데 중국은 아예 기본적으로 빨리 그치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상견례를 하잖아 한국에서. 중국에서 좀 상견례가 좀 있는 편인가? 상견례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 지차금. 처음 들어보지? 딸을 만날 때 지차금이란 걸 내야 돼. 무슨 말이야? 그 지차금이 뭐냐면은 한국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내야 돼. 그래야 네가 결혼 전제하에서 만나게끔 해주는 거야. 남자 쪽에서 여자 부모님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치. 그 지차금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진짜 많대. 나도 최근에 들어와서 알았는데 친구가 얘기했대. 당황스럽네. 지차금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애를 하다가 상견례 전에 처가댁에서 남자를 먼저 보러 와. 괜찮은지. 아 진짜로요? 미리 와서 보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해. 조금 다르다. 상해, 북경, 광저우, 샤먼 이런 큰 도시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도시는 열심히 자기 돈을 벌어서 자기 집이 있을 경우 양가 부모님은 뭐 크게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내륙으로 들어갔을 때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럼 형 만약에 상견례 같은 경우 좀 식당에서 하는 편이야? 고급 중식당? 완전 막 코스 요리나 그치. 막 코스 이런- 뭐 북경오리가 뭐 코스대로 쭉쭉 나온다거나. 어떻게 보면 좀 차이나 린찐이랑 좀 비슷하네. 그치 린진이랑 비슷하지. 린찐이랑 좀 비슷하. 아니 근데 우리 왜냐면 차이나 린찐에 정말 많이 하거든 상견례를. 코스 요리도 진짜? 먹으면서 좀 필요하신 분들 예약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견례 하시는 분들 앞광고 대놓고 앞광고 집이라든지 혼수에 대해서 얘기가 우리나라는 되게 많이 오고 가잖아. 중국은 좀 어떻게 이제 좀 나와? 요즘에는 되게 반발하는 데가 좀 많더라고. 다 없애고.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 문화로서는 좀 남자가 집을 이제 해오면 이 여자가 좀 혼수. 혼수를 좀 하는 편인데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이걸 진행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지. 중국 같은 경우는 크게 딱 세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는 남자가 먼저 집 보편적으로 여자가 가구 채워주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두 번째는 이제 여유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다 해. 세 번째는 혼수나 뭐 집 같은 걸 안 하고 둘만 결혼하는 거야. 안 하고? 식도 안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야. 뭐 월세 얻고 이렇게 월세 얻고 하는 이렇게, 거지. 어. 근데 색깔이 거의 대부분 남자가 집 해오고 집이 있어야 이제 할 수 있는 그치, 어떻게 그치. 보면 조건이 혼수는 그럼 여자가 해오는 거야? 웬만하면은 남자 쪽에서 하는데 혼수도? 근데 중국이 좋은 게 뭐냐면은 한국처럼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아파트가 진짜 잘 나와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대출 조금만 해도 이제 아파트는 살 수 있어요. 혼수 같은 거는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뭐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형 프로포즈 같은 경우에 내 주변 사람들이 얘기해준 그런 걸로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견례를 하고 반지를 사서 이제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프로포즈를 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의미는 무엇인지 되게 이게 궁금한 거야. 일단 의미는 나와 함께 뭐 평생 가자,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의미는 똑같지.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분들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좀 오그라드는 프로포즈를 좀 하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상견례를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중국. 아니 상견례를 다 끝내고. 똑같네 그거 절차는요. 근데 좀 완전 오그라들게. 오그라드는 경우가 좀 있지. 어떤 식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랑 쇼핑을 해. 근데 갑자기 그 가게에서 그 옷가게마다 꽃이 있어? 아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오면 이제 꽃밭을 만들어줘 이렇게.
꽃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돈 줘가지고 남자가 갑자기 뒤에 있다가 사라져. 끝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노래해주고 막. 꽃 뿌려주고 노래하고 반지도 줘? 그치. 반지의 의미가 엄청 크니까. 돈도 줘. 돈다발. 진짜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중국 돈은 100원이 이제 한국 돈으로 봤을 때 이제 한 100원이 얼마였지? 5,000원인가? 중국을 너무 안 가가지고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이제 꽃다발로 엄청 크게 만들어서 좀 스케일이 크게 하는 편이네. 왜냐면은 중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뭐, 사랑받고 그렇죠. 더 잘 살고. 그렇게 크게 해줘도 다 안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그런 거 좀 싫어하지 않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니 이거는 주관적인 것 같아.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뭐 그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내가 말하는 건 프로포즈가 크든 뭐 작든 성의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중국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의미도 의미지만 의미가 물량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 물질적인 걸로 많이 푸시를 해줘야 그러니까 결국은 좋아한다. 물질적인 걸로 이렇게 밀어줘야 한 방에 프로포즈다. 또 이렇게 그치 평생 기억에 남는다. 와인이가 되는 거야. 넘어가서 예. 결혼식 규모가 이거는 솔직히 좀 한국에서도 스몰 웨딩을 하는 사람도 요즘 많고 호텔도 있고 어디 가든을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고 중국은 좀 어떤 스타일이 좀 많아요? 중국은 똑같아. 단지 이제 먼 곳에 있는 친척들을 모셔와야 되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에 있어야 돼. 형 돈이 많이 들겠구나. 들어갔구나. 나 이럴 뻔했네. 많이 들어갔구만. 친척들도 이제 와야 되고 하잖아. 그런 비용은 남녀 이번엔 반반이야? 아니 결혼식 이제 남자가 와 여자 쪽까지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비용만 좀 다르네. 남자 비용만 쪽에서 거의 다르고. 다 페이를 지불하는 거. 그러고 이제 잔치 느낌으로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결혼을 한 2번을 해. 왜냐면은 여자 쪽에 있는 친척들이나 그쪽에서 한 번 하고 남자 쪽에 있는 데서 또 한 번 하고. 결혼식 할 때 한국은 절대 안 하는 게 있어. 뭐야? 웨딩 홀 있으면 홀 건물 밖에서 폭죽 터뜨려. 빨간색 폭죽을 엄청 길게 해가지고 그걸 다 터뜨려. 그럼 친구 초대 같은 것들은 다 불러? 예를 들면은 옛날에 친했어. 근데 연락이 끊겼어. 그래도 이제 다 보내잖아. 은근히. 뭐 잘 지내? 또 내가 밥 사주고 나 결혼한다. 이게 부르고 아니면 모바일 청첩장이 요즘에 잘 나와 있으니까 모바일로 다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초대를 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중국은 안 친하면은 안 보내. 내가 옛날에 친했지만 지금 요즘 연락 안 해. 그럼 안 보내. 깔끔하게. 그래도 나중에 만났을 때 서로 이제 불편함 없이 잘 지냈냐, 나 결혼했다, 결혼했냐, 축하한다 이 정도로만. 그럼 형은 동기 중에 BTS 석진이가 있지만 김석진 씨에게 그 청첩장 보내실 김석진 씨, 영상 편지. 김석진 씨 저의 생사를 알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축하드리고 나중에. 아니 결혼 왜 축하를? 아니 형이 결혼할 때 내가 결혼할 때 청첩장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못 보내지. 그거 어떻게 보내? 총각 파티, 뭐 처녀 파티 이런 것들도 뭐 있는 건지. 봐봐. 중국은 이제 여자가 기가 세.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총각 파티를 못한 경우가 많아. 그 형이 생각하는 총각 파티는 뭔데? 그걸 뭐 하길래 여자가 안 된다고 그래? 남자들끼리 나가서 노는 거? 노래방 가서 친구랑 이제 같이 노래 부르고 조용한 술집 가서 술 좀 마시고 그런 거 하는 거지. 그게 총각 파티지 뭐. 근데 이제 와이프가 거의 허락을 안 해준다 형 총각 파티를? 못 가지. 여자들은 좀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게 있잖아. 하지. 중국은 이제 민족이 많잖아. 민족이 56개나 돼. 여성들이 기가 센 편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에 눌려서 여자 말을 듣게 돼 있어. 총각 파티는 총각 파티가 아닌 날에 해야 돼. 그러니까 몰래 한다는 거죠. 그럼 여성들은 브라이덜 샤워 같은 거 할 때 뭘 해? 뭐 식당 크게 밀려가지고 파티를 한다든가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거 하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축의금 금액은 형 좀 어떻게 좀 잡아? 한국에서는 안 친하거나 못 간다고 했을 땐 거의 이제 5만 원을 좀 보내거나 그래도 어느 정도 친했다 그러면 이제 뭐 10만 원 완전 친하면 뭐 가전제품을 해주거나. 중국은 중국 돈으로 500위안에서 1000엔? 한국에서는 형이 친하면 한 30, 50 이렇게 하잖아 이 선에서. 그 중국은 친구들한테는 100만 원씩 친한 친구들. 좀 더 친하면 뭐 가전제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넘어가 보면 신혼여행 내가 진짜 궁금했어. 중국 사람들은 결혼해서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신혼여행 같은 경우는 동남아를 좀 가는 편이긴 하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많이 가니까 그리고 휴양지 발리? 사이판? 한국으로는 또 오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은근히 있어. 제주도. 이제 신혼여행까지 이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중국은 거의 진짜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도 내가 봤을 때는 둘만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는 의견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하기 나름일 것 같아. 오늘은 중국이랑 한국의 문화, 연애부터 결혼까지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해 봤는데 준하 형한테 또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한번 나오셔서 답변해 줄 수도 있는 시간을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우짜 채널 구독자들에게 우짜 우짜 채널? 습관적인 오늘 준하 형 너무 시시하고 쉐쉐. 우리 미스터킴 채널에 나와서 소감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뭐 유튜브 촬영이라는 걸 처음 해봤고 이게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더 재밌게 풀어가야 되는데 막 그런 말재주가 없어서 일단 편집으로 잘 살리기를 바라고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쉬쉬. 관주 뒤엔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알람 설정 잊지 말고 해주시고 궁금한 점들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는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하여서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또 어떤 게 나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스터킴이었습니다.